방패장이나 원전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의 경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붉은 대게 소비가 크게 늘면서 가공 공장들이 원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기획 시리즈, 어제는 실현되지 않는 대선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를 점검해봤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통된 울산 포항고속도로, 지난 2006년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재추진된 것입니다. 대선 공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한 사례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 확보나 사업 추진이 원활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이번 기회에 대통령 공약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 중요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747 공약 등 핵심 공약은 물론 지역 공약도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의하는 공약이 수시로 달라져 지속성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산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인근 지역까지 그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공약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정당 설림이 강한 경북은 정권이 바뀔 경우에 대비한 야당과의 평소 교감도 미흡합니다. 주요 현안들을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간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까지는 잘 공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곳이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대목입니다. 경상북도는 각 당의 지역 공약을 건의는 하지만 정작 발표된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반영되고 나서 이걸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챙기고 그런 건 없고요. 꼼꼼하게 공약을 준비하고 이행 여부를 세심하게 검증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국민주권선대위는 임백은 동국대 상경대 학장과 심평 전 한국헌법학회장, 변우희 한국관광학회장, 함원신 경주시민포럼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국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만이 새로운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찰청은 본청과 10개 경찰서에 선거 경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투표일까지 연 2만 명 정도의 경찰력을 동원해 선거 경비에 나섭니다. 경북경찰청도 선거 상황실을 열고 비상근무를 시작했는데, 경찰은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소와 투개표소 경비, 대선 후보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시설 가운데는 처음으로 지난 11일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에서 비정규직 경비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방패장이나 원전과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은 경비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에서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들이 1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착취 SDMK 규탄한다. 국가 주요 시설인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처음으로 파업이 발생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노조원들은 경비 용역업체가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어겨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패장을 운영하는 원자력환경공단도 용역업체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들 임금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임금 설계를 전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은 거의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자력 환경공단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방패장 경비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는 원자력 관련 시설의 경비 용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 용역업체 계약은 1, 2년마다 매번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패장이나 원전의 경비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분야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패장과 원전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보안 업무도 중요한 만큼 경비 시스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제57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경북도청에서 유가족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4.19 혁명은 지난 1960년 4월 19일 12년간 장기 집권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재집권한 이승만 하야와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4.19 혁명이 대구 2.28 민주운동에서 촉발됐다고 보고 매년 돌아가며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게로 불렸던 붉은 대게가 값비싼 대게 대용으로 소비가 급증하면서 홍게 가공 공장들이 원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촌 지역에서 고용 효과가 큰 가공 공장들은 조업을 중단하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대게 집산지 강구항 상가들도 요즘 붉은 대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대게의 절반으로 저렴해 미식가들이 즐겨 찾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홍게잡이 어선에도 산소 발생기 등 장비를 갖춰 산채로 잡아오면서 대게처럼 찜용으로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홍게의 본고장 울진 후포에서는 붉은 대게 축제가 열릴 정도입니다. 7대 3이던 가공용과 위판용 비율이 요즘은 반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홍게 가공 공장들은 요즘 원료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수량을 보면은 30%에서 40%까지 원료가 좀 준 상태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한 4월, 5월 잠깐 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1년간 꾸준하게 어획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직원 110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 업체는 올 들어서 한 달에 2, 3일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수출해온 영덕 최대 가공업체는 지난해 일본 수출 물량을 20% 줄여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붉은 대게 총 허용 어획량은 연간 3만 8천 톤. 살만 빼내는 1차 단순 가공에서 스테이크나 스프, 대게밥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 연구와 해외 어장 개척 등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기업으로서는 어장 개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국내외적으로 어장 개척을 좀 해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수출 농수산물 중에 단일 품목으로 1위인 붉은 대게 가공업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 오는 2021년까지 블루밸리의 에너지 강관 시험평가 인증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200억 원을 들여 블루밸리 7,600제곱미터의 2개 동의 강관센터와 부대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올해 터 매입과 설계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는 세아제강과 넥스틸 등 17개사의 에너지 강관사가 있는데 도내 강관사의 생산량이 전국 물량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양덕동 한양수자인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지역 에너지 신산업 공모에 선정돼 태양광 모듈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3억 원을 들여 496가구인 한양수자인 공용 부분에 152kWh의 태양광 모듈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에너지 신산업 모델이 준공되면 단지 내 월 평균 전력량이 10%쯤 줄어들어 연간 5천만 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철강공단을 휘감아 흐르는 냉천에 산란기를 맞은 황어떼가 찾아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어는 대부분의 일생을 바다에서 보내고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돌아오는 잉어과로 지난 2013년부터 공단 하천에 황어떼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오염된 하천이 살아나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중학야구의 최고봉을 가리는 제64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가 오는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포항에서 펼쳐집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어제 대회 개최지를 포항으로 확정했으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2개 중학교 야구팀이 출전합니다. 특히 모든 경기를 경북 유일의 정식 야구장인 포항야구장과 포항생활체육야구장에서 치를 계획이어서 포항의 야구 인프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도 나리분지 일대 국유림에서 명이나무를 불법으로 채취한 59살 여성 전모 씨가 남부지방산림청 단속반에 붙잡혔습니다. 전 씨는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명이 4,696본, 시중가로 700여만 원어치를 뿌리째 뽑았는데 밭에 옮겨 심어 재배하기 위해 캐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2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요즘 봄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지만 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오늘 밤 모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리다가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0도, 영덕 11도, 포항 13도, 경주 8도고요. 낮 기온은 모두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6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도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 촉진 보조금의 한도를 기존 금액의 3배에 달하는 85억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북 지역에 신설 증설하는 기업은 기존 30억 원에서 85억 원까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유턴 기업 등은 기존 60억 원에서 8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투자기업 보조금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3년 동안 3,900억 원을 지역에 투자한 41개 기업에 보조금 472억 원을 지원했으며 투자 유치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거리 공연 문화 정착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포항에도 도입된 버스킹 공연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이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버스킹 무대 사용 신청을 받은 결과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항운하에 설치된 6곳의 버스킹 무대 사용 신청이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조기에 마감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길거리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열린 공간인 버스킹 무대는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한국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까지 포항 송도와 송림, 대해, 대도, 인덕 등 7개 초등학교에서 상반기 주니어 공학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포항제철소 엔지니어와 연구원 등이 철과 철강 제조 공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키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지난 2004년 시작한 주니어 공학교실은 지역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실습을 통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이 올 들어 2달 연속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2월 달 금융기관 수신은 1,100억여 원으로 늘었고 여신은 1,800여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신의 경우 요구불 예금의 증가폭이 컸고 가계와 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신 규모는 조금 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4천여 단지에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급속 충전기는 300가구 이상 1,500가구 미만에 1대, 1,500가구 이상은 2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